또 하나의 챌린지가 왔습니다. 네. 사실 이거를 그 내용을 디스커스를 안 하면 저희가 사실 IB 경제에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내용을 같이 들여다보면 조금 흥미로워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조금 야망이 들어가 있었는데 경제 기사 분석하는 거 IA 있죠. 이런 거 3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미시, 거시, 그다음에 그 국제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 거는 마이크로에서 미시에서 가져왔으니까 요거는 거시에서 가져와 봤거든요. 이거를 이제 실제 요 정도 되는 길이의 기사를 가져와서 그거를 막 코테이션도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걸 이용해서 예, 내용을 이제 찝어주면서 내 의견을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800 words, 800워드 안에서 800단어 내로 쓰는 거고 보통 다이어그램 2개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대략 이런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 많이 잘렸네요, 밑에. 아이고. 네, PPT 파일로 바꾸면서 좀 잘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코로나 때 얘기고요. 코로나 때 얘기고, 여기서 이제 뭐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확 줄였다. 네.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낮은 인트레스트 레이트로 줄였다. 금리로 줄였다. 0.5%가 됐다. 그 다음에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한국 자체가 경제 성장이 지금 지난 20년 동안 중에 가장 느리게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왔다. 왜냐?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2008년 이후에 3월에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금리 인하가 있었다. 그것도 이제 0.5% 줄였었는데 또 줄였다.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네. 이 내용이 다 안 보여서 너무 아쉽네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인트로덕션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지금 하이라이트가 된 부분 있죠. 이렇게 초록색으로 제가 색칠한 부분은 기사에서 그대로 따온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IA를 쓸 때에도 실제로 기사에서 그대로 따오는 거를 이렇게 코테이션으로 많이 넣어줍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면서. 그래서 제가 그대로 따왔는데 인트로덕션에서는 처음에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 이 기사가 뭔 얘기인지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하 있었다. 얼만큼까지 내렸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렸다. 그 다음에 왜 그러냐 하면은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져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짧죠. 자,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길래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경제적인 배경이. 코로나 대책 때문에 거리두기 하고 집합 금지하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당연히 못했겠죠. 소비 계속 부진하다. 이거 기사에서 나온 얘기죠. 이거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집합 금지하고 못 나가게 하고 거리두기 하니까 소비가 부진했다. 그리고 그러면 기업들 당연히 매출이 줄겠죠.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비용도 오르죠. 왜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죠. 공급망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서 비용이 오르겠죠. 부도하는 데가 많아지고 투자 당연히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기사에서도 설비 투자 회복세가 미미하다라고 나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exports have fallen significantly. 수출도 당연히 꽤 감소를 했다. 그게 왜 그런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약간의 추가를 해주자면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거 큰일이다.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한 소비 그 다음에 투자, 기업 투자, 순수출 이 모두 총수요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그럼 총수요가 줄은 상황일 것이다. 그것이 지금의 작금의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원래 총수요 여기 있던 총수요가 여기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어요. 밑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같은 이유로 총 공급도 줄었을 것이다. 왜냐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지금 비용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줄어들었겠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산출량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서포트할 만한 그 내용은 뭐가 있었냐 기사에서 GDP 성장률이 원래 2.1%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0%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기사에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이 분석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팩트인 거죠. 팩트.
그리고 이 상황이 그리고 나아질 것 같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기사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두 번째 많이 오고 있다. 한번 제대로 또 터질 것 같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게 나아질 것 같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순서는 뭘까요? 이런 정책을 왜 펼치는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바뀌는데 이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걸 보면 금리 인하를 하면은 아무래도 돈 빌리는 게 금리가 내려가니까 돈 빌리는 게 저렴해지면서 기업들이 투자가 늘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돈 빌리는 게 저렴해지고 반대로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내가 통장에다 돈을 집어넣었을 때 이자가 붙는 거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소비가 촉진이 될 수가 있고 그러고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원화 가치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거는 거꾸로 썼습니다, 제가. 이거는 아닙니다. 네. 금리가 내려가면 우리나라 통장에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통장에 돈을 넣어 놓으면 붙는 이자가 줄어들죠. 그럼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통장에 넣어 놓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원화가 필요 없어졌죠, 그 사람들은. 원화가 필요 없어졌으니까 원화의 가치가 줄어들겠죠. 그럼 원화의 가치가 줄어들면 좋은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나라 물건이 해외에서 싸지는 겁니다. 싸지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 기업 투자, 그 다음에 순수출 이런 것들이 다 총수요의 요소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제 생산량이 다시 늘어난다라는 게 나의 일단 1차적인 그 계획이다. 나의가 아니라 한국은행의 계획이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항상 중요한 거 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경제가 딱 이렇게 원론대로 딱딱딱딱 되면은 그게 경제가 아니죠. 그죠?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통화 정책 장단점을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죠. 일단 이거는 실행이 빠르다. 국가 예산 다시 정비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또 이렇게 하고 하는 것보다는 금리 인하 딱 해버리면 그거는 그날부터 반영이 되는 거니까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안 좋은 상황에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하지만 단점이 나와줘야죠. 하지만 이거 기준금리가 내려간 거지 시장금리가 내려간 거냐? 아니다. 네, 기준금리가 내려간 거기 때문에 이게 시장금리가 안 내려오면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근데 은행들도 지금 돈이 없네. 그러면은 안 따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돈을 빌리는 게 저렴해졌다고 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사람들이 소비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져야겠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신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축을 그래도 더 해놓고 그 다음에 회사들도 지금 망해가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뭐 투자라기보다는 이거를 어떻게든 부도를 막으려는 그런 시도가 더 많을 것이지 지금 막 돈이 빌리기가 싸졌네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지금 새로 공장 지어 이렇게는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느냐 무슨 정책을 같이 써줘야 하느냐 하면 재정 정책을 쓰면은 너무 좋겠다 해서 물론 세율을 인하해 주는 것도 세금을 낮춰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세율을 줄여줬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경제가 파탄이 날 것 같지만 그래도 세금이 줄였으니까 나 돈이 더 많아졌으니까 소비를 해야겠다 가서 차를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재정 정책을 어떤 식으로 쓰면 좋겠냐 하면 정부의 지출을 확대하는 쪽으로 쓰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또 예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또 실생활 예시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 그리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승수 효과도 좀 낮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저소득층에게는 바로 다이렉트하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고 컨클루전 마지막에 짧게 정리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IA를 하나같이 쓰신 겁니다. 네. 이해가 잘 가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IB 경제 과목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제가 나름 시험이 어떻게 나오고 그 무슨 내용을 배우고 그 다음에 IA가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훨씬 더 많이 하죠. 네, 내용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내용은 굉장히 일부분이고 하지만 어떻게 느끼시길 바랐냐면 아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과목이구나 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그냥 한번 네, 해봤습니다. 강의처럼 약간.